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J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의 권영설 주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이트 직접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난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메타버스와 AI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전문 매체입니다. 지금 매체가 너무너무 많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 메타버스와 AI가 미래에 정말로 주도하는 기술이 될 텐데 우리는 이걸 계속 부지런히 맨 앞에 서서 다뤄보자. 그러면 그런 문화가 더 확산될 때 또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비전으로 저희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니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부터 매주 또는 자주 이렇게 연재하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눌 제목은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입니다. 딥스마트란 단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딥스마트는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하버드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뭔가 큰 걸 이룬 사람들은 이쪽에서 일해도 잘하고 전혀 다른 공직에 가서도 잘하고 또 개인 취미 쪽에서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어떤 봉사단체에서도 잘하고 그러더라.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일의 본질을 꿰뚫는 어떤 내공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딥스마트를 가진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실 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스마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은 잘 모르실 텐데, 또는 저도 다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코너는 절대로 답이 있어서 제가 전달해 드리려는 또는 소개하려는 코너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또는 어딘가에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을 딥스마트라고 부르자고 일단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제는 지금은 AI 만능 시대라는 거예요. AI가 못하는 게 없다. 우리가 웬만한 일들은 전부 AI에게 맡겨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은 무엇인가? 또 이 축적이 쌓인 연구 결과들은 어떻게 쓸 것인가? 앞으로는 영어 공부 이런 거 안 해도 되나? 컴퓨터 코딩 남한테 시켜도 되나? 이런 것들 남한테 시키면 그만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 남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인류를 위한 발전도 인간의 몫이 아니라 AI의 몫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분명히 보이는 건 뭐냐면 AI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분야에 있는 인간보다도 사람들보다도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쯤인가 어디 발표된 그 보고서에 보면요, AI 스스로가 가설을 세우고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다른 연구자라면 10만 시간이 걸릴 일들을 그냥 이틀 만에 해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해 들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교수 연구의 그 성과 지표가 되는 SCI 논문을 약 한 달 정도 걸려서 챗GPT한테 시키고 그것을 다시 챗GPT가 내놓은 결과를 퍼플렉서티라는 다른 AI에게 또 물어보고 또 그 결과를 다시 챗GPT한테 보내고 그 챗GPT가 또 다시 쓰면 그거를 클로드라는 또 다른 AI에 맡기고 해서 한 달 정도 만에 SCI 논문 수준의 논문을 뚝딱 만들어내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이겠지 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들이 10만 시간 해야 될 것을 2시간 만에 또는 이틀 만에 해버린다니 그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도 우리 경영 공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끊임없는 리더십의 함량에 대해서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AI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논의들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AI 하면은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게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자주 떠올리는 게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아니, 바둑이야말로 절대로 컴퓨터가 쫓아올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다. 왜? 18 곱하기 18인가요? 이 무수한 경우의 수에 상대방이 어떻게 둘지도 모르고 어디에 가면 내 돌이 살고 이런 걸 컴퓨터가 알고
우리 저 당대 무적이라는 이세돌 구단을 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챗GPT가 나왔던 거죠. 22년 11월인가요? 챗GPT가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나오면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왜? 챗GPT가 그때 당시에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 10억 명 도달했는데 금방 뭐 10억 명 도달해버리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 놀란 것은 그들의 능력입니다. 능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뭐 번역을 하고 책 쓰고 하는 것 그 해에 챗GPT가 나온 다음 해에 태권의 작업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생산성이 제가 20배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뭐 생산성이 2~3배 늘어난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요, 생산성이 100배가 늘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저는 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니콘이 이제 10명짜리 유니콘이 나올 수도 있고 1조짜리 뭐 10조짜리 이런 기업들이 이제 10명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생성형 AI, 이 AI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써보면, 야, 우리가 너무 고생은 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쌓아놓은 게 왜 없을까? 뭐 이런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쓰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제미나이라는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거는 말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말로 하는 서비스. 얼마나 인간같이 가까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저는 제미나이라고 불러요. 저 준비됐는지 한번 볼게요. 제미나이 지금 얘기해도 될까?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강남에 있는 구글 캠퍼스라는 데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구글 캠퍼스가 뭐야? 소개해줘요. 구글 캠퍼스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강남 캠퍼스에 가시면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투자 유치 기회 등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지금 그 제미나이 네가 얘기해 주는 것이 평소에 학습한 거니 아니면 내가 질문할 때 인터넷 이런 걸 찾아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제가 가진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조합해서 답변 드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가 삼성역이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신촌까지 가려면 내가 차를 안 갖고 가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삼성역에서 신촌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면 환승 없이 신촌역까지 갈 수 있고, 오케이, 잠깐만 버스를 있어봐. 이용하면 오케이. 그냥 시시한 것도 물을게. 여기 삼성동인데 삼성동 인구가 어느 정도 돼? 서울 삼성동. 2024년 2월 기준으로 삼성동의 인구는 19,518명입니다. 잠깐만, 고마워요. 자, 이게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가 뭐가 달라졌냐 하면요. 지금 수년 전에 OK 구글이나 또는 무슨 더 다른 이름의 그 개인 비서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 굿모닝 하면 굿모닝 하고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날씨 가르쳐 주고 그 정도였는데 그때는 정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뭐 그 남이 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라고 치지만 지금 이 제미나이가 나오면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마스크만 쓰고 있거나 로봇이 되면 바로 말동무 친구가 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웬만큼 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동무 친구가 되죠. 얘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채팅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 과연 내비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고 제가 한번 전에 해봤을 때 어디 가는 그 예약을 할 수 있느냐 기차표 예약을 할 수 있냐 했더니 지금 버전은 안 되지만 다음 버전에서는 될 거다 이럽니다. 자, 이렇게 그냥 일상 업무나 문서 같은 건 특히 그렇죠. 챗GPT가 놀라웠던 것은 문서 기능이잖아요. 지금 뭐 챗GPT가 말도 하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다 합니다만 그때 문서 기능이잖아요. 이만한 페이지를 넣어도 금방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보고서를 넣어놓고 내가 이거 다음 주에 발표할 마케팅 보고서인데 챗GPT 내가 맥킨지 컨설턴트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분석해줘 또는 보고서를 써줘 하면 정말 1초 만에 쫙 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나도 써먹어야겠다. 그렇죠? 나도 써먹어야겠다. 빨리 하자. 그래서 내 업무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특히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 버릇이 돼야 됩니다. 뭐가 새 기술이 나오면 나중에 남이 다 쓰고 나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렇다고 굳이 앞서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남들이 쓰는 건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얘가 영어로 하면 영어 번역 통역을 하면 못 해줄까요? 합니다. 아주 잘해요. 일본어 합니다. 사우디, 아랍어 이런 것도 합니다. 제가 검증이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러니 뭐냐면 정말로 그야말로 AI 만능 시대다.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이게 초기 1, 2년, 지금은 더 높아졌겠지만 1, 2년 동안은 어떤 게 주로 있었냐면 제가 잘하는 분야는 한 8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더 잘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잘하고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물으면 정말로 이게 만물 박사인지 척척 박사인지 느껴질 정도로 대단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 만능 시대 우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 같은 이메일을 쓸까? 앞으로 10년 뒤에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만 할까?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구글 검색이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예를 들면 삼성동에서 아주 괜찮은 일식집을 찾아줘 했을 때 그 질문은 쉬운 거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8번을 검색을 해야 도달한다는 거예요. 한 번 나오면 광고도 섞여 있고 일식집 초밥집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근데 지금 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찾는데 한 번에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고 부탁을 할 수 있고 끝입니다. 검색이라는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또 고르고 그 밑에서 또 고르고 8번에 갈 것이냐 한 번에 갈 것이냐. 그러니 지금 포털이나 정보 검색의 방법도 달라질 거고 이메일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 이거에서 이런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스마트폰이 나와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예전에 꾹꾹꾹꾹 누르던 키보드, 컴퓨터 밖에 있는 키보드 자체가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터치로.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건 우선 이걸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빨리 쫓아가셔야 돼요. 빨리 연습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하면 되고,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대부분 무료입니다. 이걸 안 쓰면 안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조금 더 빨리 가야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다행히 이거는 개인의 편차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빨리 쓰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좀 든 분들이라고 늦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 빨리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권영설의 딥스마트를 찾아서의 주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인터넷 만능 시대는 더욱더 만연해질 것이다. AI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할 텐데 그럴 때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럼 모든 것을 맡겨놓고 놀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AI 만능 시대에 인간은 그러면 뭘 학습을 해야 되나? 다시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 다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투자만 배워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찾은 것은 In Search of Deep Smart. 그래서 딥스마트를 찾아야 되겠다. 뭐든지 언제든지 그 핵심을 꿰뚫고 성과를 내고 뭔가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딥스마트는 이게 영어 책인데요. 딥스마트라는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하버드 대학의 도로시 레너드 교수 그리고 컨설턴트인 그 남편 월터 수왑이라는 사람이 책을 낸 건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공식화된 이럴 땐 이렇게 된다는 어떤 체득된 깊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암묵지인 경우도 있고요. 노하우인 경우도 있고 한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걸 꼭 집어서 꼭 집는 노력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해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해오던 공부 말고 뭔가 딴 거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우리 그 지향점을 딥스마트에 두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했죠. 정말 이 깊은 내공이다 해도 되고 경영 고수가 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지만 매주 만나거나 더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러면 AI 만능 시대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만능인가? AI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료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아니면 돈을 내고 꼭 배워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그 이전에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영화 몇 분이에요? 영화 평균 100분입니다. 평균 최근까지도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런데 과연 그 영화는 계속 길게 갈 것인가? 이거는요, 메타버스, AI 이런 것이 아니어도 좀 변한 거 느끼시죠? 유튜브가 이 아주 인기 플랫폼이 되면서 저 스스로도 경험을 하는데요. 17분, 18분, 20분짜리는 재밌어요. 근데 그게 원편을 100분짜리를 보면, 생각보다 재미없더라. 그럼 뭔가 우리 문맥이 달라진 거 아닌가? 문화를 향유하고 하는 방식도 달라진 것 아닌가? 경북개발연구원의 이인화 원장한테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올해 AI 영화가 약 10,000편이 나온답니다. 10,000편.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0,000편이라 그러면 뭐 200개 나라에서 뭐 몇 편씩 안 되겠네 하지만 영화 만드는 거의 노력에 비해서 이거는 금방 굉장히 적은 노력과 적은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한 10분 정도 된대요. 10분 정도 되는데, 최근에 만들어 보는 사례에 의하면, 아주 전문가가 아닌 분들, 그냥 현장 직원분들이 그냥 만들면 이틀 만에 만들고 그런답니다. 자, 뭐가 필요해요? 하나, 이 스토리는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 주인공들 이런 거를 이제 메타버스로 만드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인공지능에서 챗GPT 거기서 나온 소라 같은 거라면 뚝딱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저작권 문제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배경들, 뭐 궁전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이면 그랜드 캐년이다 이런 거는 언리얼 엔진이라 해서 싼 가격을 팝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데서 그 배우 디지털 휴먼이겠죠. 그런 배우를 사가지고 뭐 사는데 비싸지도 않아요. 언리얼 엔진을 사서 몇만 원의 영화를 한번 뚝딱 만들어보는 시대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 AI가 모든 걸 할 거다. 영상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영화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죠? 보고서도 그렇게 쓰고 그래서 지금 그 챗GPT 나온 지 2년 좀 넘었다고 치면 초기에는 챗GPT가 도와줘서 만든 시험지나 보고서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막 그랬어요. 그게 윤리의 문제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은 얼마나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챗GPT라는 걸 써서 그러니까 문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지금 현실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게 AI가 모든 것을 바꿔갈 텐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자꾸 생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게 그냥 이걸 멀리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너무 빠져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AI 특히 생성형 AI나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도구들은 결국은 인간이 쓰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우리가 그런 도구들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도구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데서 우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누가 먼저 쓸 것이냐, 누가 잘 쓸 것이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가, 누가 그것을 만들어 학교든 학원이든 또는 공장이든 뭔가 새로운 엔터티, 어떤 법적 존재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AI 만능 시대를 냉정하게 보고 거기에서 쓸데없는 것은 안 하더라도 할 것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AI 만능 시대라는 제목으로 해서 도대체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걸 나는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겠지만 자주 질문 같은 거 이메일로 꼭 주시고 댓글 같은 건 안 다셔도 돼요. 이 콘텐츠는 하나의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강호 재현께서 이런 좋은 얘기도 해주시오. 이럴 때는 명상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조합되는 뭐가 필요하다 또는 AI의 윤리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런 제언들을 많이 해주시면 이 코너를 통해서도 얘기 드리고 저희 코리아 메타버스 저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기사로 또 독자 의견으로 해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뵀는데요. 앞으로 꾸준하게 이런 주제를 갖고 여러 얘기를 해가겠습니다. 요점은 뭐예요? AI가 모든 것을 하는 시대,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어쩌면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게으른 천재가 되자.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AI에게 시키자. 이런 결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